토트넘의 리버풀전 이후 해외 축구 매체에서 크게 논평하고 있는 주제 중에는 손흥민의 포지션에 관한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많은 해외 축구 전문가들의 평가와 분석을 모두 엉터리로 만들어버린 것은 원톱 손흥민의 활약 때문입니다. 축구 레전드니 평생 축구 분석만 했느니 하는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어버린 상황입니다. 주 포지션인 왼쪽 윙어로 뛰어난 선수가 원톱 스트라이커로 바로 변신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에게 포지션 변화는 그동안의 장점을 버리게 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에 가까운데 손흥민은 예외라는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시즌 경기를 거듭하면서 최전방 공격수 손흥민의 경기력이 너무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히샬리송 대타로 잠시 책임지는 맞지 않는 포지션이 절대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어떤 위치에서도 다양한 슈팅을 소화해야 하는 최전방 공격수로서도 탁월하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리버풀전에서 득점한 순간적인 돌려차기도 일품이지만 비록 실패한 가슴 트래핑 후 논스톱 슈팅도 놀랍다는 것입니다. 시즌 시작 전 토트넘이 리그 10위에도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는 케인의 이적 때문이었습니다. 손흥민도 케인과의 합작골이 줄어들면서 좌측 윙어 손흥민이 헤매고 다닐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손흥민과 케인은 지난 4시즌 동안 401경기에 나와 192골을 넣었는데 이게 전체 득점의 48%에 해당이 됩니다. 손캐듀어로 만든 47골 기록까지 감안하면 케인의 부재가 심각할 것이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손흥민은 좌측 윙어 포지션이 적합하고 양발 가마차기가 가장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빠른 발로 치고 달리기가 주특징이 되면서 케인에게 공을 공급해줘야 하는 포지션을 맡아왔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의 역할을 탁월한 경기력으로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히샬리송의 부진으로 포스텍 감독이 선택한 포지션인데 이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원톱이 된 것입니다. 토트넘의 시즌 초반 상승에는 원톱 손흥민의 역할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 2일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한 벌리전에서 최전방 공격수의 놀라운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반 16분에 터진 첫 골은 문전 앞에서 노련한 칩샷으로, 후반 18분에는 솔로몬의 패스를 받아 논스톱 슈팅으로, 곧이어 후반 22분에는 역습 상황에서 포로의 패스를 받아 그대로 정확한 슛을 때려 골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도 기록한 멀티골도 놀라운 감각으로 두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반 42분에는 메디슨이 올린 컷백 크로스를 왼발 슈팅으로 돌려차기하면서 순식간에 골문으로 차 넣었습니다. 후반에도 아스널의 추가골이 터진 후 1분 만에 논스톱 오른발 슈팅으로 2대2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날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으나 손흥민이 아스널 원정에서 두 골을 넣은 것은 토트넘 선수가 1993년 5월 존 핸드리가 이득점을 한 이후 30년 만이다로 확인되었습니다. 30년 동안 토트넘의 그 많은 최전방 공격수가 하지 못하였던 멀티골을 손흥민이 이룬 것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8시즌 동안 있으면서 원톱 손흥민의 진가를 발견한 감독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때는 손흥민을 방출하겠다고 온통 난리를 친 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프로세계에서 구단과 감독이 결정해서 여기저기로 방출되고 임대되는 상황이 손흥민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손흥민은 왼쪽 윙어밖에 뛸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선수이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적 시장이 열리면 토트넘은 최전방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와 손흥민을 두고 방출까지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실제 과거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방출을 심각하게 검토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2016년 시즌에 한국 국가대표팀과 토트넘이 올림픽 출전 여부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태용 감독이 손흥민의 병역 해결을 위해 빠른 차출을 고집했고 토트넘은 팀을 장기간 떠나면 적응에 다시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 올림픽 이후 벤치 신세를 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한국은 8강에서 탈락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토트넘에서는 라멜라가 시즌 초반 맹활약을 하였고 손흥민은 계속 벤치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팔기로 하고 여러 구단의 높은 이적료를 타진했습니다. 당시 볼프스부르크에서 378억 원 이적료로 손흥민을 원했고 EPL의 레스터와 에버튼도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손흥민을 팔지 않기로 했다는 것과 자하의 영입을 포기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윌프레드 자하와의 이적 협상을 제안했는데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선수단 부족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자하가 토트넘으로 왔다면 손흥민은 그때 2시즌 만에 토트넘을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시 토트넘이 리우 올림픽 은메달의 주인공인 샬케의 공격형 미드필더 막스 마이어를 560억 원에 영입을 시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막스 마이어는 중앙뿐 아니라 좌우 측면까지도 커버가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로 평가받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당시 막스 마이어를 영입하고 손흥민을 방출하는 연쇄 이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계속 보도되었습니다. 손흥민도 계속되는 이적과 방출설의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까지 직접 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경기에 많이 나갈 수 있는 곳이 나에게 중요하다라고 한국 방송과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이후 토트넘은 조르주 케빈 은쿠두를 영입했고 추가로 무사시스코의 영입까지 발표했습니다. 영입 이후 토트넘은 은쿠두는 왼쪽 측면 공격수이면서 좌우 측면과 최전방을 모두 소화 가능하다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다시 언론에서는
토트넘의 좌측 윙어 손흥민의 주전 경쟁이 더 험난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처음 378억 원을 제안했던 볼프스부르크에서 이제는 그냥 손흥민을 싸게 팔아라라고 다시 제안하던 때였습니다. 이런 모든 사태의 원인은 손흥민은 좌측 윙어밖에 소화하지 못한다 라는 평가 때문입니다. 이후 손흥민은 출전 기회를 늘려갔고 종종 중앙 돌파와 논스톱 슈팅까지 보여주면서 득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손흥민은 좌측 윙어로만 활용해왔습니다. 빠른 발과 가마차기 위력으로 어느 팀에게나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활약으로 가마차기를 잘하는 손흥민에 대해 잠시 잊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득점왕을 완성하게 된 22년 5월 노리치 시티전에 리그 23골도 통쾌한 가마차기 골이었습니다. 당시 같은 시간 살라의 득점 상황을 지켜보면서 반드시 한 골을 넣어야 한다는 순간이었습니다. 동료 선수들도 손흥민의 득점을 돕기 위해 어시스트에 힘을 쏟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후반 25분 모우라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그림 같은 가마차기 골로 골을 넣었습니다. 이로써 살라와 함께 리그 23골로 EPL 득점왕을 차지했고 이는 아시아인 최초 유럽 5대 리그 득점왕 수상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손흥민에게서 가마차기를 잘하는 좌측 윙어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가마차기 능력을 가진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왼발과 오른발 모두로 가마차기를 할 수 있으며 매우 정확하고 강력합니다. 또한 가마차기를 할 때 상대 골키퍼의 예상을 벗어나는 각도로 슈팅을 하기 때문에 골키퍼들이 막기 매우 어렵습니다. 손흥민이 원톱 공격수로 본색을 드러내면서 가장 많은 칭찬을 받는 사람은 포스텍 감독입니다. 감독의 결단이 토트넘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케인이 빠지고 히샬리송이 부진에 빠졌는데에도 토트넘이 무패를 질주하는 것에는 감독의 결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샬리송이 셰필드전에서 1득점 1도움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도 원톱 손흥민으로 밀고 나간 것에 대해 높게 평가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히샬리송을 다시 최전방으로 복귀시키고 손흥민을 원래 자리로 보내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손흥민에게는 좌측 윙어가 딱 어울리고 히샬리송의 폼을 다시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모든 언론은 포스텍 감독이 가장 성공한 부분은 손흥민을 원톱으로 변신시킨 것이다라고 평가합니다. 리버풀전 이후 축구 전문가들은 방송에 출연해서 포스텍은 손흥민을 시즌 내내 원톱으로 기용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히샬리송이 왼쪽 윙포워드로 나와서 손흥민에게 멋진 어시스트를 한 것도 주목했습니다. 앞으로도 손흥민과 히샬리송의 호흡이 이렇게 계속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손흥정의 유퀴즈 발언이 생각났습니다. 뭐든지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축구의 기본 훈련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쉬지 않고 시켰다라는 발언입니다. 다행히 손흥민도 아버지의 말을 잘 따라서 기본적인 동작을 수만 번씩이라도 훈련했다고 합니다. 뭐든지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은 명언입니다. 우리의 삶도 기본적인 태도와 습관, 정신이 아니면 순식간에 우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의 삶은 모든 젊은이들의 롤모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